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매일매일 그날그날 알짜배기 정보들만을 모아서 격이 다른 주식 정보들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성공 투자의 길로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2248.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금 계속해서 4월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역시나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였고요. 1,539억 원어치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보합권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다시금 8만 원 선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LG화학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자동차 업종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2% 넘게 오르면서 12만 8,500원 선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코스피 시장보다 좋았는데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23% 내린 765.0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765선은 지켜낸 모습입니다. 내일 시장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286억 원 팔았고요. 기관도 2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빨간불 켜졌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합 움직임으로 64,800원 선 형성하고 있고요. CJ ENM은 매각 설이 있지만 지금 0.09% 오르면서 22만 3,4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님들 만나서 시장 이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베스트 트레이딩맨들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이었고요. 양시장 방향성이 엇갈린 날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시장을 진단해드릴 전문위원분들은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또 한 번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코스피 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나올 때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개인하고 이제 기관은 좀 나가긴 하지만은 외국인 쪽에서의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좀 들어올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 5일선, 11선, 21선, 60일, 100일선 보면은 이게 너무 갑자기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붙지도 않고 정확하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5일선이 앞서간다 싶으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11선이 따라오게끔 또 기다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걸 좀 두려워하신다고 하면은
언제 수익을 내실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얼봉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쉽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뭐 아침에 시작할 때는 조금 밀렸어요. 네, 밀리다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좀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오늘은 좀 지수 장세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좀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코스피 좀 지수를 보면서 이 코스피 지수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나 할 정도로 정말로 오늘 진짜 예술적으로 종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수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중소형주는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의 지수를 컨트롤했다. 그래서 아침에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이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밑에서 좀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좀 장세가 좀 올라오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는 또 따라오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대형주는 상승하고 지수하고 이제 중소형주는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제 대형주가 상승했던 것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상승했던 거, 좀 바이오주들이 뭐 상승한 것도 있고 또 하락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눌림을 줬지만은 한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하락을 멈추고 밑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래서 장중에 조정을 주고 있는 그래서 일단은 장중에 조정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살짝 손저가를 뭐 이탈하거나 밀린다고 할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장중에 현재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손저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리딩하는데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 자체가 이게 그렇게 속 쉬운 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죠? 예, 그죠. 중소형주가 좀 가줘야지만이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매매하기가 쉽죠. 그리고 아침에 중소형주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밀다가 일단 12시 한 15분 이후로 해서 밑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장 초반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드셨고 그냥 점심시간 이후에 장 후반에 조금 들어가신 분들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열심히 봤죠. 열심히 봤는데. 열심히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오늘 관망했어요, 사실. 관망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종목을 저희는 좀 다 편입을 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 종목군들에 있어서 뭐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는가를 좀 봤었었는데 결국은 예. 이게 지수주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예. 있었었고 예.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인지라서 그냥 뭐 관망하면서 좀 지켜봤는데 예. 뭐 더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제가 무료 카톡 있잖아요. 샘플러스. 거기다가 제 12시 10분에 네. 그렇게 남겼어요. 시장이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하락을 좀 멈추고 오후에는 좀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장중 조정을 좀 줄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은 조금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주식이 뭐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뭐 6개월도 상승하고 뭐 이전에는 한 1년 넘게도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파동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주 추세죠. 장기적으로 먼저 추세를 보고 그 장기 추세 안에서의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일단 시장 이슈 짚어보기 전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는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체기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원하시는 전문위원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많이들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고 또 많은 연락들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주말에 무료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계좌 수익의 절대 기준을 공개해드리고 만사형통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 혹은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볼 건데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지금 함께할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시장 대비 약한 흐름의 IT 장비주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 과연 해야 하는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짚어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IT 쪽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인데 두 번째 이슈가 좀 틀리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그쪽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네. 저번에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강력하게 네. 말했더니 피디님께서 조금 눈치가 좀 다른 걸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도 피디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찾아갔거든요. 말해드리려고 이게 미리 태그를 하셔가지고 이게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IT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좀 IT가 많이 좀 약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뭐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투자 마인드로 IT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조금 이제 IT도 다양하게 나눠지잖아요. 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딱 두 개만. 그렇죠. 디스플레이.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 줘야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은 솔직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번 크게 대세 상승을 한 후에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다가 다시 좀 시장이 눌림목을 주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품주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4월 말경이나 5월 달 정도 이때 조금 삼성전자와 SK가 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따라가지 않겠냐. 보통 이제 원래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종목들이 작년에 고점을 좀 찍고 거의 대부분 다 추세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탈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장비들이.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한두 개 정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면서 올라온 종목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를 조금 아직은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워낙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만큼 더 빠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거의 다 빠졌다고 봐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이제는 LG 디스플레이가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좀 가치주로서 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세워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도 좀 매매할 수 있겠죠.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치주로서의 좀 평가를 좀 해주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탐방을 좀 많이 갔었어요.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뭐 이런 쪽 많이 갔었었는데 우선 뭐 이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하반기 쪽에는 업황이 있어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실 재고 물량에 대 있어서의 소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작년도에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2차 투자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18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반기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다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업황 둔화에 따른 이 하락을 했었었고 예.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 좀 예. 접어들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서서히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하치기 전문위원님처럼 일단은 뭐 긴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트의 한 종목은 꼭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예. 됐든. 근데 저희는 꼽으라면 전 디스플레이를 먼저 예. 꼽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차 빅사이클이 좀 도래될 것으로 예.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예. 상들이잖아요. 예.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예. 중국이나 삼성, LG 예. 19년 말부터 예.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2022년도에 사이클이 끝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제 그렇죠. 이제 도망가야죠. 그 전에 한 한번 이제 21년 정도나 예. 뭐 이때 선행해서. 그렇죠. 도망가면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예.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가 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에서 이제 QD-OLED 쪽 대형 패널 쪽까지도 예. 생산한다라고 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삼성 쪽에 공급을 하는 장비사 그다음에 예. 중국하고 LG를 납품하는 그 고객사 예. 뭐 이런 부분 좀 따져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혹시 IT 쪽 섹터나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섹터 중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있으세요? 아직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없고 이제 네.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예. 아직은 제가 장비 쪽은 조금 물고 오히려 저는 IT 부품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IT 부분주가?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갤럭시 폴드가 네. 지금 딱 예약, 물론 고가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몇 개 출시를 안 했어. 근데 예약 판매를 했는데 하루 만에 미국에서 그렇죠.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품주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쪽으로 조금 부품 쪽으로 해서 좀 뭐 카메라 같은 경우도 카메라 지금 막 6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 관련 종목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일단은 뭐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보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19년도의 실적은 IT 쪽 섹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세는 2020년도니까 조금 더 빠른 감이 있어요. 빠른 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과거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BH라는 기업이 있어요. FPCB 예. 업체인데 실적이 안 좋았을 때부터 이미 반영이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럼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종목군들은 몇몇 가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냥 차트를 좀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이 AP 시스템이에요. AP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뭐 전고점짜리 때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매물사를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뭐 61선짜리 때만 뭐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뭐 흘러가는 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ICD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빠져 있는데 10,000원짜리대가 분기점인 것 같아요. 10,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삼성 쪽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런 쪽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LG 쪽 계열 같은 경우는 뭐 비아트론인데 사실 이게 LG 쪽 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LG 쪽에 있어서의 발주에 대한 얘기들, 뭐 의견서를 좀 접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뭐 발주를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삼성 쪽보다는 지금 당장에서는 LG 쪽이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숨고리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결국 디스플레이 쪽하고 반도체 쪽 이쪽은 긴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의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메라 모듈 쪽 탐방노트 뭐 말이 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탐방노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24일 날 탐방 갑니다. 24일 날 같이 가실래요? 예. 24일 날 세 개 회사가 가는데. 몇 월인가요? 수요일이요. 아, 수요일 방송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능합니다. 자, 수요일 날 탐방을 갈 겁니다. 하체기 전문위원하고 같이 갈 거예요. 한 7명에서 몰려가는데 가게 되면 탐방을 가게 되면 저희가 탐방 노트를 좀 준비를 할 거예요. 탐방 노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선착순 500분의 선착순이 아니죠. 500분을 추첨을 해서 이 탐방 노트를 드릴 거거든요. 참여 방법은요. 샵 4989로 해서 탐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 이슈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린다는 거, 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두 번째 이슈 저한테 말도 없이 그 얘기했던 그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리디노미네이션. 예, 화폐 개혁이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좀 IT 부품 쪽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가고 싶었는데 바로 넘어가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도 두 번의 그 화폐 개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6.25 전쟁 일때 이제 53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 100대 1로 했어요. 100원이 일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왔을 때 62년도에 한 6월에 10대 1로 해서 또 이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10한이 1원으로 다시 해서 두 차례가 이제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보면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헝가리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정 러시아가 또 한 번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 꼭 한 번씩 나왔었어요. 2000년도에 이 DJ 정부 때도 그 테스크 TF가 좀 꾸려져가지고 17명의 이제 의원들이 해서 이제 비밀리에 이제 이걸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참여 정부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다시 한번 박승 총재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지금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좀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중단이 됐던 건데, 이번에 다시 또 한번 이주열 총재께서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에서 폭탄급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잘하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건데, 국가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건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나라가 경제가 완전 곤두박질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 조심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제 화폐 개혁했을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국가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힘들었을 때 이 나라들이 화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 근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개혁을 하는 거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을 이걸 얼마나 잘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커피숍 가서 보면은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면은 3,500원, 3,500원 안 적어요. 다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3.5, 뭐 4.5, 5.5. 실생활에서는 지금 다 뒤에 공을 다 띄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진국들 보면은 이제 해외 여행 가다 보면은 일본이라든가 미국 가면 1엔 $1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개혁이 되면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 위상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하 자금이 많이 있어요. 지금 5만 원권 우리가 발행을 했잖아요. 얼마나 숨겨놨어요? 지금 한 50% 이상은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5만 원권이 전체 통화량의 77%를 차지해요. 근데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수율이 50%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화폐 개혁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뜬금없이 이게 지금 주식 방송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화폐 개혁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관련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는 좀 그건 것 같아요. 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걸 차트를 보면 종목 하나만 해서 사라 말아, 그걸 딱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나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또 배경은 좀 더 먼저 그렇죠. 말씀해 배경을 주시고. 배경을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고, 소비 심리 불안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부동산 쪽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갑자기 몇십억짜리가 순식간에 뭐 10대 1이라도 100대 1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싼 것처럼 느껴진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구나. 그럼 이제 부동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거품도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조금 다룰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물가 상승률만 정말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런 해결 장부 이런 거 작성할 때도 보면은 이제는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를 넘어가요. 그러면 장부 작성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일단은 가장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무역 거래를 할 때.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때 또 이거 화폐 개혁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미국에서도 한편으로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무역 거래를 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익을 좀 취할 수가 있는데 화폐 개혁이 되면 단위가 거의 동일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 무역 거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또 하필이면 또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이게 또 바로 이게 터졌거든요. 이게 또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정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간이 많이 갔어요, 지금. 뭐 청호컴넷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네트라든가 로지스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이라든가 일단은 한번 지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띄웠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지금 보면은 이 주가가 갑자기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이주열 총재님께서요, 제가 반말 안 했습니다. 자, 총재님께서 이제 발언한 뒤에 보면은 주가들이 불안해요. 전부 다 꼬리가 길어요. 몸통보다 꼬리가 다 2배, 3배 이상 다 길면서 지금 불안하게 좀 주가가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지금 상한가를 좀 크게 좀 들어갔는데 이제 목요일 날 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주열 총재님께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아, 이거는 계속 가겠다. 아니면은 조금 보류를 해보겠다. 이게 지금 정치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대북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어떤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퐁당퐁당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또 목요일 날 통화위원회에서 아니다, 조금 미루고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 그러면 갑자기 또 이제 재료가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되면서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호컨네라든가 또 한네트도 마찬가지예요. 한네트도 이제 금융 단말기 이제 ATM이죠. 네. 그래서 한네트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 그다음에 대형 유통점,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에 또 보면 이렇게 ATM 기계 설치돼 있죠. 그걸 이제 한네트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에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뭐 몸통보다 꼬리 보면은 뭐 2~3배가 아니라 4~5배가 지금 길어요.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아직은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자꾸 지금 꼬리를 달면서 시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간해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이게 또 계속 갈 것 같다 싶으면 또 어느 정도 잡아서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준다 그러면은 빨리 그냥 챙기시고 또 이렇게 또 빠지고 나면은 다시 또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단타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급등이니까 이게 짧게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보죠, 이런 거.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아요. 한네트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실적도 괜찮고 한데 한네트를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건 얘네 수수료 비싸더라. 수수료 비싸요. 네, 그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하죠. 제가 인출할 때 있어서 수수료가 비싸니까 좀 짜증나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단타네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죠라는 거 그부터의 거부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 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게 물론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짧게 대응하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네트라는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재료가 소멸이 되더라도 한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 눌렀을 때는 그래도 이 종목이 메리트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재료가 화폐 개혁이지만
또 다른 또 재료를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재료가 1차적으로 한번 소멸을 하고 다음에 상승할 때는 또 한 번의 흐름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가가 연봉을 보면은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면은 차트가, 자, 2004년 이후에 한번 바닥 찍고 크게 한번 올라가거든요. 또 조정 주고 또 크게 한번 올라가고 또 조정 주고 크게 한번 올라간 게 이거를 사이클을 빅 사이클로 아주 크게 좀 본다 하면은 굉장히 실적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수수료 비싸면 그래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신경 안 써요. 솔직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수수료 이제 아까워하지. 이거 수수료가 아까우면 그게 있잖아, 인터넷에. 그렇지. 이게 24시간이니까 계속 풀로 돌아가니까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괜찮다. 근데 일단 그 보게 되면 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네. 한네트도 그렇고 청호컴넥 그렇고 네. 로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예. 이쪽이 화폐개혁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 키오스크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런 쪽에서 놓고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면 예. 한국전자금융은 별로일까요? 제가 이거를 과거에 네. 바닥에서 사가지고 네. 170%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차트를 보면서. 그건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저기 하시고 그냥 네. 일단은 이제 그 이야기만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한국전자금융이 정말 회사 실적은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보시면은 기본적인 분석이 일단은 부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실적이 나오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어야 돼. 요즘은 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손들이잖아요. 그렇죠. 큰 손들이 주가를 고점에서 안 잡아요. 큰 손들도 돈이 많이 고점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잡히니까. 근데 바닥에서 얼마나 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적 분석에서 돈을 벌어주느냐,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무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자, 큰 손들이 매집을 되거나 아니면 수급이 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냐인데 지금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에서 좀 꺾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장에서 짧게는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는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제 개인적인 거는 트레이딩 관점, 예. 그죠? 예. 전 안 본다. 전 안 본다. 왜냐면 트레이딩 관점이긴 한데 예. 제가 이거 이 트레이딩 단기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도 예. 좋습니다. 이러면 예. 꼭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예. 출렁출렁거리긴 예. 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서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뭐 이런 네. 거를 네.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아예 단기적으로는 안 보는 게 낫겠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네트 같은 경우 실적이 좋고 회사가 네. 재무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빠졌어.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가 돼가지고 왔다. 그럼 네. 그때 매매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명확하죠. 제가 볼 네. 때는 정재훈 의원님께서 아예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반도체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IT. IT 쪽만. 그렇죠. 근데 저는 IT 매매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 이 다음 순서가 뭐가 있는지는 우리 앵커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이슈를 좀 짚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고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상담이 들어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전화를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종목명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9,200원에 20%요. 29,200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일단은 저희가 궁금하신 내용 전문위원분들 연결해가지고 풀어드릴게요.
예, 한 며칠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대책을 안녕하세요. 한번 좀 세워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는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가 좀 고민이신지. 아니, 저기, 한 3만 원, 4, 5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랬는데, 예. 그걸 갈 수 있나? 이게. 그때 올 봄 3월 달에 그 36,000원 예. 그 가격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걸 갈 수 있느냐? 예, 예. 예. 일단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작년 가을에 뭐 10월 30일 날 이제 대체적으로 종목 거의 대부분 다 바닥을 찍었어요. 예, 예. 아시죠? 이제 대형주는 이제 1월 4일에 한번 쌍바닥으로 살짝 이제 장중에 밀렸다가 와줬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도 먼저 선행을 해서 10월 11일 날 먼저 찍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보시면 이제 23,850원짜리가 36,000원까지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 이제 다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시장이 보시면 아버님 나쁜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애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물론 이제 고성 산불로 인해서 뭐 거기 이제 관련된 거에서 살짝 이제 하락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하락 부분에 있어서 살짝 재료가 악재가 좀 나와서 그게 조금 덮었던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파동이 이제 올라가고 나면은 이 고점에서 3, 5, 70 이렇게까지 이제 보통 잡고 계산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23,850원에서 36,000원 갔잖아요. 그러면 네. 이 높이에서 우리가 이 높이에서 딱 선을 그었고 보통 주가가 이 박스에서 50% 선에서 한번 멈추고 그다음에 30% 선에서 한번 멈추고 그다음에 70% 이게 3, 5, 7 부분에서 한번 멈추거든요. 근데 30% 정도 떨어졌을 때 지금 이탈했고 50에서 70 사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캔들을 보면은 양봉이 더 크죠,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네. 한번 크게 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날 양봉이 나왔고 또 음봉이 나왔고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잉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음봉을 양봉이 양쪽 사이에서 잉태를 했다고.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안고 있듯이 산모가 아기를 안고 있다 포근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주가가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이제는 주식이 시장에 의해서 살짝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온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치고 나간다 하면 36,000원 넘깁니다. 만약에 36,000 부근에서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좀 궁금하다. 그럴 때는 다시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아버님께서 그 카카오톡 할 줄 아시면은 제 거 무료 방송에 무료 카톡에 오시면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일단 잘 되셨으니까 시장 상황 보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강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까지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 보시면 안 되세요. 현재가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첫 번째 상담 한국전력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볼 건데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0326님의 종목이고요. 우리넷 보내주셨는데요. 7,930원에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이번 상담은 어떤 분이 도와주실 건가요? 김재원 기사실 예, 겁니다. 오늘 이건 제가 할 건데요. 우리넷이 통신 장비 쪽 섹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참 하세요. 재밌어요. 빨리 하세요. 7,930원에 좀 매수를 했는데 이게 통신 장비 쪽 섹터란 말이에요. 실적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적은 일단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과연 5G 쪽에 있어서 연결이 될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넷 같은 경우는 수출 쪽 비중보다는 내수 쪽 비중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그 통신장비 쪽을 탐방을 가면서 주로 들었던 얘기는 내수 쪽뿐만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탐방 노트 문의 샵4989 유료 100원으로 탐방이라고 보내주세요. 하단 자막에 나오죠? 24일 날 갈 겁니다. 24일 날 갈 거고 제가 말일 날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넷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실적도 좋고 재무구조도 괜찮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던 거. 근데 1월 달에 1월 시작을 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숨고르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9,000원짜리대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일단 좀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좀 눌린다. 뭐 좀 많이 눌린다 싶으면 뭐 7,000원 정도 때까지 눌리게 된다라면 5% 비중이니까 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요? 네. 아,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해주세요. 우리넷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조금 더 네. 단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10월 29일 날 지금 좀 빠지고 나서 그대로 네. 지금 주봉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시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반대 조금. 자, 기가 막히게 똑같네요, 의견이. 그죠? 네. 참고하시고요, 시청자분. 자,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제? 네, 우리넷까지 상담해봤고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종목명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웰크론 맞으신가요? 네네. 4,400원에 10% 보유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문위원분들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웰크론을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언제 사셨어요? 뉴스에서 사셨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뉴스라는 것은 재료와 노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계속 가버리면 우리나라 국민들 건강 다 망가져요. 어느 정도 이제 자연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살짝 이제 순환이 되면서 지금 솔직히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 이렇게 소멸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뉴스에 사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우리가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서 남들이 뉴스에 살 때 매수할 때 나는 판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크론이 4,4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에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3월 달에 사신 거예요? 아, 근래에 샀어요. 아, 근래 사셨어요? 네네. 아,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연봉도 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일봉이 이탈이 돼 있고 주봉 차트를 보면은 주봉이 지금 5주선이 지금 이탈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시장이 조금 좋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한번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또 뜰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주봉에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딱 짧게만 물어보세요. 제가 짧게 답변 그러면 드릴게요. 내일 매도하는 게 좋은가요? 내일 만약에 네. 매수가에 온다고 하면은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일봉에서 하나, 둘, 세 파동이 지금 빠졌거든요. 한 세 사이클이 빠졌어요.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한번 터치를 하든가 아니면 61선을 살짝 이탈하거나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반등에서 잘 보고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의 어느 정도 안정이 가면은 그때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정재훈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어요. 넘어가. 예, 없습니다. 예, 패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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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는 상담이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마니커 접수가 되어 있고요. 7141님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마니커 870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를 담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하신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8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마니커, 닭고기, 육계 관련주. 뭐 싸니까 샀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는 기업 명예 많이 커요. 많이 커래요. 많이 커. 많이 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스튜디오 밖에서 막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긴가 아닌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기업 분석을 봤어요. 대주주가 보니까 대주주가 이지바이오와 CJ제일제당이 지금 2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원래 마니커의 주인이었는데 CJ제일제당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했단 말이죠. CJ제일제당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그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마니커가 대선 인맥 관련주예요. 뭐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인맥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돼지열병인가 뭔가 그 얘기가 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쉬어가고 한 차례 크게 쉬었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뭐 인맥이 누구냐 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셨는데 절대 얘기 안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아, 제가 궁금해서요. 저는 몰라요 누군지를. 아, 그거 예. 그 포털 사이트에 예. 마니커 인맥주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여기서 검색할까요? 네, 검색하세요. 아, 저는 듣고 싶은데 진짜. 아유,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자, 실적을 한번 보죠.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와, 실적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지바이오를 CJ제일제당이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실적은 별로지만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5자리란다. 4자리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1,000원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못 가더라도 한 1,200원대, 1,300원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보유를 좀 해보시는데 문제는 비중이 50%예요. 50% 너무 많아요. 870원에 50%인데 일단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850원?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비중을 좀 더 줄였다가 다시 잡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000원 언저리 때부터는 900원대 후반부터는 절반 정도를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거드릴 거 있으세요? 저는 이 마니커를 좀 네. 보면서 네. 이지바이오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지바이오 회사가 정말로 튼튼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좋아요. 유보율이 10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지바이오가 또 이게 대북주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료이기 때문에. 아, 그럼 안 봅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마니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 확인을 해볼게요, 아버님. 예, 태경화학 들고 계시고요. 네, 네네, 비중을 적절하게 15% 담으셨네요. 예, 매수가는 7,110원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 바로 풀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아, 요거 어제 저 단타하려고 예. 했다가 예. 오늘 오전에 매도하려다가 지금 못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게 네. 딱 보니까 일단은 10일 날 이렇게 딱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전일에 있는 음봉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냥 그 10일 날 잡고 이제 10일 날은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 갔었어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급등을 하면서 좀 올라왔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조선업종하고 또 관련이 많이 있어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조선업종에서 용접봉 있잖아요. 예. 그 용접봉 하면 탄산가스 있잖아요. 그 무조건 용접봉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용접봉 할 때 그 가스를 같이 해서 지지단을 이렇게 용접봉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종이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LNG 쪽에서의 이제 뭐 수요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겠지만 화끈하게 지금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게 한 11선이라든가 21선에 눌림목을 좀 주면은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굳이 급등한 종목 안 하고 딱 하락하면서 양봉이 하나가 갑자기 크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 뭐 카톡 하실 네. 수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1부에서는 태경화학까지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리스트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 신청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뒤에 10분만 쉬었다가 2부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종목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단체 톡방, 개인 톡방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여승재 전문위원이 이번 주 토요일에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주말 무료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계좌 수익의 절대 기준을 공개해드리고 만사형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 혹은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 주신 후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